안녕하십니까, 장박사의 산촌 배국입니다. 오늘은 일본 전문가로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21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반도에 왜구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도 왜구들이 준동. 한일 해저 터널은 국익에 도움 안 돼. 사실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자는 주장은 이번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930년대 한일 해저 터널의 구상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반도와 타이완섬을 점령하고 나중에 중국을 점령하는 대로 철도를 연장해서 당시 만주국 영토로 진입, 선양을 지나 중국 영토에서 베이징, 난징 등을 경유하여 베트남의 하노이, 사이공, 프놈펜, 말레이 반도까지 이어지는 약 1만 킬로의 노선으로 구상했던 적이 있었고 1940년대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은 모조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당시 기술로는 어림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버블 경제로 세계를 삼킬 듯 성장한 일본 정부는 다시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자며 후쿠오카를 넘어 테마도를 건너 부산 또는 거제도와 연결을 하고 이 구성을 자동차 도로 내지는 철도로 같이 건설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앞으로 있을 계획이라고만 언급하는 정도였고 본격 착공을 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 11월 당시 문선명 총재의 발언이 한일 해저터널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국제 하이웨이, 즉 국제평화 고속도로 구상 방안의 하나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국제 하이웨이 프로젝트란 개념부터 짚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영국까지 무려 2만여 킬로를 자동차 도로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한일 해저터널은 거제도 또는 부산을 거쳐 대마도를 지나 큐슈를 해저터널로 연결해 철도,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일종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밖에도 통일교에서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미국의 알래스카를 잇는 터널을 뚫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터널은 길이가 100km 정도로 유로 터널의 2배인데 베링 해협 터널이 건설되면 한일 해저 터널 이상의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를 잇는 대륙간 철도망 구축은 지금도 종종 통일교 신자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는 주장은 우리 정부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검토됐는데 이는 1994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채널 터널이 성공리에 완성되자 2000년대 대한민국도 정부 차원에서 한중, 한일, 제주 해저터널을 3대 해저터널로 선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2003년 한일 해저터널 필요성 연구에서 철도, 해운, 항공 등 국가 기관산업의 타격과 국방상의 문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 문제 등을 들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친일 정권이라 평가받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정부기관에서 다시 연구한 결과 한중 해저터널과 한일 해저터널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추진은 중단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통일기에서 일본 쪽의 한일 해저터널 조사 사행 기공식을 여는 등 터널 건설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자며 경제계에서도 한일 해저터널 시공을 주장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5억 원가량의 용역비를 확보해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고, 실제로 2017년 3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기초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양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19년 3월 부산광역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느닷없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지지하면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고 제안했다가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타 국힘당에서 몇몇 부산시장 후보나 정치인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나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비판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섬나라는 섬나라로 놔둬야 합니다. 절대로 대륙국가로 편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결정권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수천 년 꿈인 대륙 진출을 한국이 나서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고 얼토당토 않는 어리석은 제안을 합니까? 부산역이 유럽을 통하는 시발역이자 종착역이 되어야지 어찌 통가역으로 만들고 섬나라의 종착역에 과실을 안기자고 토착 왜구 같은 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일본의 수출품이 배로 보내는 것보다 해저 터널을 통해 유럽으로 빨리 싸게 가는데 왜 스스로 터널 뚫는 비용까지 우리가 일부 대면서 바보 같은 제안을 합니까? 일본이 필요해서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터널을 뚫자고 해도 우리가 해줄지 말지 결정권을 가져야지 어찌 이리 친일적인 사고로 나라를 망칠 생각만 합니까? 일본은 2000년 전부터 한반도 국가에 대해 콤플렉스를 느끼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지금까지 우월감을 가지고 한반도 한국인을 우습게 알고 강제 병합에 아직도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마음의 벽부터 쌓는 일본에 왜 우리가 스스로 호구짓을 자처합니까? 일본은 고대 한민족이 이동해간 나라로 한반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패자 부활전을 펼치던 곳이라 그들 잠재 의식 속에는 한국의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서기의 사실과 함께 날조와 왜곡된 기록을 사실인 양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 혐한 우익들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잘 알기에 21세기 디지털 산업에서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한 일본이 다시 과거의 실수로 회귀될까봐 조바심에 근거 없이 한국을 비난하고 혐한 서적을 전국의 각 서점에 뿌리대며 발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고? 이런 주장은 매국노의 다름 아닙니다. 국익을 철저히 따져야 할 때 이상한 주장하며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자고 아무 것이나 막 던지면 안 됩니다. 2014년 친일 정권이라던 이명박 정권조차 국익이 없다며 차버린 걸레 쪼가리 입에 물고 뭔 토착 외구적인 주장입니까? 당장 차버려야 할 한일 해저터널 파자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주장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 약 100억 원을 받고 한일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외교카드를 하나 잃어버린 어리석은 합의입니다. 아무리 미국 오바마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어찌 피해자 인권은 가볍게 보고 그렇게 쉬운 합의를 했는지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진정한 사과도 없는 전범국가 일본의 민낯을 두고두고 외교적으로 우위에 서서 활용할 가치가 큰 카드였는데 너무 쉽게 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혐한이 도가 지나치고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며 이를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더욱이 2019년 1월 23일 14시 3분경에 이오도 해상에서 일본 P-3C 초계기가 대주용함과 거리 540m, 고도 60m의 우협 비행을 했던 나라입니다. 이웃 국가라 우리가 국방백서를 발행한 것도 아쉽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의 행위는 선량한 이웃 국가는커녕 적국처럼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일 해저턴을 뚫자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토착 외국임을 커밍아웃하며 인증받으려 하는 것입니까? 왜 발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